자, 오늘은 자 57번 자 고전시가 강호사시가 맹사성의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교과서 요거는 금성에 들어있는 이러한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근방에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기 힘든 이런 작품이고요. 그래도 뭐 이 강호사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특히 3학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능 특강이라든지 혹은 모의고사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라서 여러분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강호사시가에서 특히 강호라고 하는 이 말 자체, 자, 이 자체가 우선은 이제 자연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강호는 강과 호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일부가 전체 자연을 이야기하니까 자연 전체적인 걸 얘기하니까 표현 방법은 이것은 대유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시를 얘기하는데 사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넉사자에다가 그 다음 시간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내시가 아니라 사계절, 사계절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계절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강호의 사계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호사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이제 연시조이고요. 연시조로 되어져 있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강호 한정가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호에서 한가로운 정치를 이렇게 부른 이러한 노래를 보이는 강호 한정가로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적이면서 풍류적인 이러한 그 의미를 보여주는 낭만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연분가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각 연마다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 역군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면을 보시면은 강호에서 흥치를 자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이렇게 노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주제적인 면은 어쨌든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이런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각 연의 형식을 통일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역할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그 전체 사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입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좀 보면서 자,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강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을 뜻하는 대유적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호의 봄이 드니 자 미친 흥이 전론한다. 미친 흥이다 라고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흥의 의미를 갖다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흥이 절로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탕류계면에 금리나 안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탕류계면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 시냇가를 얘기하고요. 그 시냇가에서 뭐하고 있다? 금리너의 안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리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가리라는 거 아주 그냥 물고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안주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소박한 모습, 소박한 모습에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근데 저것으로서 어떻게 나는 만족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유유자적한 이런 그 삶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 모습은 내 자신이 만족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바로 여기서는 안분주독이, 거기다가 안빈낙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에서는 역시 이야기한 것처럼 강호 한정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갖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분이셨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가롭게 지내는 것도 다 어떻다? 임금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 측면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게 밑에 유기적 충의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또한 강호 안정의, 강호 가도의 이러한 삶의 모습, 그래서 임금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이러한 그 충의사상을 보여주는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시면은 이제 강호의 여름이 드니, 이번에는 여름이 왔네요.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초당이라는 공간 자체는
밑에 있는 것처럼 지붕이 작은 이러한 그 지붕으로 지붕을 이은 이런 작은 별채를 갖다가 얘기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당에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어떠한 삶이다? 유유자적한 삶이다라고 하는 측면. 유신한 강판을 보내니 바랍니다라고 있어요. 유신한 강파다, 믿음이 있는 이란 그 강물결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럼 강물결이 유신,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자체는 의인화했다. 의인화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신한 강판은 바로 뭐다? 보내느니 바람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시원한 바람을 갖다 보내줬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연과 지금 내가 혼연일체가 돼, 그죠? 바로 자연과 혼연일체가 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몸이 선한 것도 역시 뭐다? 바로 역군이셨다. 임금님의 이러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와 그 다음에 또 초당에서 이렇게 느끼는 여름의 한가로운 모습을 담아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만 살쪄 있다. 여러분이 잘 보시니까 강호에 봄이 드니, 강호에 여름이 드니, 강호에 또 가을이 드니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죠? 이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구절을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또 하나의 뭘 준다? 은유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어떻게 살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에 풍요로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정, 작은 배에다 그물을 실어서 흘리 띄어 던져두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물을 지금 이제 그냥 실었어요. 근데 뭐 하려고요? 그냥 흘러가게 던져두기 위해서 물고기 잡기 싶은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즐거움을 그냥 누리는 것 뿐인 겁니다. 그 자체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 즐기겠다는 바로 어떤 모습? 네,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 바로 역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몸이 소일해엄도 그냥 소일하다는 것 자체는 바로 어떻습니까? 밑에 나온 것처럼 또 역시 그냥 재미있게 세월을 보내는 것도 다 어떻다? 역분이셨다. 임금님의 역시 또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강호에 겨울이 돋았습니다. 눈 깊이가 한자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의 뭐 33.3cm 정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는 그 한자 남다라고 해서 한자가 넘는다라는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삿갓이나 누역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막 화려하고 좋은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한 이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시 또 어떻습니까? 안분지족과 안빈낙도한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라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적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이 글 자체는 바로 전체가 그 처음 1수부터 4수까지 연시조가 모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측면.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계절의 변화에 따른 연시조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글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호에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바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그 글을 담은 이러한 글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지막 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금의 은혜에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방식을 갖다 시상으로 전개시켜주고 있다 라는 걸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 시작은 어쨌든 무조건 강호의 뭐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로 시작해서 역군이셨다로 끝맺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 계속 통일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모습. 자, 위에서 한 것처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러한 삶과 그 다음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강호 한정가 연군가로서의 가장 크나큰 측면을 지닌 이러한 작품이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시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사음보의 이러한 4사조, 3사조의 사음보의 6개월 진행 그러한 글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한 수씩 나눠 놓은 측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형식이 통일되어 있다. 강호는서부터 시작해서 역군이셨다로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식을 보여주는 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적인 측면도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을 담은
글이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뭐 이게 나중에 도산십이고 고산구옥가 이런 것에 영향을 준 그런 강호가드로서의 선구자적인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셔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뭐 금방 풀릴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편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나중에 질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